시술하고 제대로 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 광고나 비법이라고 했으니까 광고 친것 같아요. 오늘 진짜 그 비법 강의 처분 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분 비법. 실제적으로 지금 하실 분들만 많지만은 처분하실 분들이 더 많아요. 특별히 하시는 분들보다도 하고 싶은 하나서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고 일반적인 개인 내용도 있지만은 좀 큰 부동산 또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분양 이것도 처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양쪽이 양극으로 가죠. 하실 분들도 많고 파실 분들도 많다. 그러면 똑같은 비중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강의 주제를 처분 비법을 했습니다. 오늘도 강의하는 데가 몇 가운데가 있어요. 저희 한 감정원에서도 하고 요즘에 강의가 많죠. 어제도 우리 업계에서 프로젝트에서 300명 오셨더라고요. 그때 거기서도 했고 계속 강의가 많습니다. 저희 강의가 많다는 거는 뭔가 부동산이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분들이든 부동산 관련 계신 분들이든 부동산에 엄청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매일 바뀌어요. 매일. 저도 어제 오늘 사이에 오늘도 신문에 또 항저가 개발된다 소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제 신문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보니까 280만 평을 개발한다 그래서 저기 난리가 난다 소리 나고 이것도 또 보면 또 바뀐 겁니다. 새로 생긴 거니까 또 재건축 지금 얼마 전에 난리 났고 한쪽에서는 많이 올라가서 1억 2천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불과 한 1년 사이에 100% 수익률이 나오는 데도 강남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가냐면 물론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있고 금리가 싸니까 들어가는 상태도 계속할 있지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법이. 서울시에서 재건축법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7월 1일부터는 더 강화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용적률 250% 내린대잖아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구분시켜가지고서 재건축 쓰겠다. 지구다리 계획을 맞아.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 심의일까지 낸 작년 12월 20일까지 그거 받은 데는 맡기는 거예요. 거의 290%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40% 정도의 용적률이 40% 정도 커지니까 부담률이 앞으로 나올 때보다는 싸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하나 바뀌는 거에 따라서도 많이 변화가 그래서 이 부동산이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같이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도 딱 경험을 놓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가 아침에 무슨 케이블 TV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뒤져보니까 또 틀린 게 나온 거예요. 이거 어제 밤새부터 공부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한 30분 또 인터뷰해주고 그러면서 배워갖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듯이 지금 법도 많이 바뀌지만 돈도 지금 시중에 한 230조 정도 좀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공지에 떠 있고 오늘도 제가 금관에 계신 분하고 저는 식사를 하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실제 마이너스 아니냐 마이너스 은행이 너무 손해다. 그분 입에서 그 얘기 나와요. 너무 손해다. 실질금리를 따지면 마이너스다. 벌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내리면 또 내려야지 방법이 있겠느냐. 결국은 뭐냐면 자꾸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든지 하든지 딴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돈을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밀어내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죠.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거죠, 경기요.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서 주식 쪽으로 들어오서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보면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움직이게 불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시는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도 기존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게
여태까지 그냥 내 거 옆에 올라왔으니까 내 거 올라가니까 살아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살려는 상태의 사람들이 마인드가 어떤 건가 하면 거기에 맞춰갖고서 부동산을 처분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이 처분하시는 방법. 그래서 주로 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내 구석을 보니까는 진짜 관심이 더 많으시구나. 상당히 많으시구나. 이게 저는 처분 쪽에. 제가 오늘 상당히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비법 그 상태 그대로 말씀을 진짜 소기의 목적 여기까지 오신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지신탁하고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금 같이 유통센터에서 제가 같이 했다고 거의 계약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또 재계약을 해가지고 2년 이상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계속 이런 부동산 관련 쪽에 공동 유통센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2년 동안에 저희가 유통센터에서 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사시던 일단 정보만 그냥 제공하는 상태에서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탁에 갖고 있는 업무, 그 신탁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상태, 여기까지 다 결부시켜서 일반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또 일반 대국민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합시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탁도 찾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거는 상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강의가 좀 실질적인 상태의 강의로 들어갈 거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설명이 필요하다. 매주 여기 요즘 토지신탁의 부동산 시장에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장이 된 때갑니다. 주식시장이 돌죠. 하루에 제가 어제 어떤 교수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한국 토지신탁 주식이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이 돈다. 거래가. 엄청난 일이다 이거.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이 돈다. 거래가. 그러면은 부동산이 앞으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보려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으로 코스닥 등록에 나왔던 한국 토지신탁의 주식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제가 딱 그거 몰랐는데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하루에 1000만 주가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는 7천에서 8천만 주가 돌았대요. 이걸 거의 한 바퀴 돌아버렸어요. 한 바퀴. 여기 있는 토지신탁에 전부 다 투자한 이게 뭐 1억 8천만 주인가요? 1억 8천만 주가 되는데 1억 8천만 주에서 1억 주는 토지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돌아가요. 그건 안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8천만 주가 돌아가는 건데 7천에서 8천이 다 돌아갔다는 소리 한 바퀴가 하루에. 그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간접 투자라는 그 시대, 부동산의 간접 투자 시대, 지금 맨날 얘기하는 시골 따서 열린다는 그 간접 투자가 토지신탁에 주식이 돌아가는 걸 보는단 말이에요. 그럼 관심 있게 본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입장에서 부동산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앞으로 진짜 시적절하게 이런 법도 시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분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 처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처분을 하신다 했을 때 실제 상당 부분 분들이 아주 혼자 한편을 하지 혼자 사기는 참 내가 마음에 들어 샀는데 돈이 필요해서 팔려버렸더니 그 사람한테 쫓아내도 안 되고 부동산에 내놔도 안 되고 참 별의별 방법을 다 내도 처음이 안 되게 미치겠어. 이러고서 1년 2년 계속 진짜 부탁을 해요. 자, 이건 기업체에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기업체. 일반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도 지금 막 자빠져버렸죠. 고목나무 자빠지지 토목 자빠집니다. 30년이고 50년이고 70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잘못되면 자빠지는 그게 유동성에 걸리고 유동성. 그 회사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뭐 수지도 없고 분양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는 이거 썩지 망하는 거지만 다 지어놓고 이걸 팔으면 돈이 되는데 망해요 중간에. 그게 뭐냐 현금화는 안 되고 기름이 차는 좋은데 차는 벤츠인데 휘발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휘발유가. 근데 휘발유가 떨어져 사막 가운데 섰어요. 그러니까 섰으니까 차값이 비싸게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갖다 버려주는 거. 그러니까 휘발유 요만큼만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그 차를 팔아서라도 그 휘발유 값을 보여주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거를 못하고 사막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자빠집니다. 이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 이 유동성을 좋게 그러니까 흐르게 그러니까 자금이 흐르게 만드는 거니까 자금이 이렇게 쉽게 물같이 흐를 수 있겠죠. 이게 걸려버리니까는 처분을 안 하는 그냥 흑자도산하는 게 많아요. 자기 계산적으로 분명히 흑자예요. 흑자도산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일반 분들보다 일반 기업체 분들이 문제 생긴 걸 제가 그동안 기업체 분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제일 크냐 그러면 그냥 보통 계산을 합니다. 뭐 A라는 부동산이 총 금액이 제외도 상태 1,000억이다. 1,000억인데 1,000억에 무조건 파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요 싹 나가요. 가까이 경기 좋을 때는 뭐 이게 뭐 프리미엄 붙는다 그러고 뭐 따따가면 붙고 뭐 해갖고 나가는데 근데 또 이상하다 딱 하면은 아예 사람이 경기가 좀 안 좋다라든지 딴 사람들이 그걸로 찾지도 않는 게 느낌이 딱 나오면은 가다가도 서버려요. 되게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이거 나오잖아. 소문 안 되는가 봐. 관심이 없는가 봐. 그래서 딱 한 번 이게 소문이 딱 나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00억이라고 자기 계산했던 그 자체 거기는 자기를 이윤 다 따지고 뭐 다 따져갖고 이거 그늘에 친 거예요. 이런 상품을 갖고 저한테 옵니다. 나가지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냐. 근데 이 사람은 딱 정해놓고 들어옵니다. 1,000억이라는 상태 이 금액, 이 액면 생각했던 금액 이거는 흔들리지 말고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칼 들고 팔 수도 없고, 몽둥이 들고서 오는 사람 보고 이거 안 사면 쓰더라 팬다고 팔 수도 없는 거고. 자, 기본적인 가격 상태는 흔들리지 않고서 팔아달라는 얘기, 기본을 만들어달라는 얘기. 그걸 해요. 저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처음에 팔을 때 계획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팔 수 있는 방법론을 계획했다고 몰라도 이미 한 번 잘못된 거는 새로운 상태, 이름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금액을 내리든지 어떤 방법을 놓고 팔아. 근데 손해본다고 안 팔아요. 손해본다고 안 팔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년, 4년, 5년 동안 여기 롯데건설 얘기를 했죠. 롯데건설이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몇몇 개 건설회사가 밀려나가니까 그 자리를 지금 치고 들어가는 그런 회사인데 상당히 잘 이 시기에 따라서 적응력 굉장히 빠른 회사라고 봐요.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임원진하고 식사를 전화 와서 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저 밥 사주고 1년 지역이 듣고 가요. 저는 밥 먹거나 찝찝해요. 아무리 롯데호텔 가서 밥 먹어도 결국 점심 한 끼 먹는 건데 결국 거기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밥 안 먹으면 1시간 반 이상을 그냥 물어보다가 밥 못 먹어요. 이게 집어넣으려면 물어봐서 집어넣으면 물어봐서 그래서 어떻게 부르니까 갔는데 상당 부분을 참조를 합니다. 상당 부분. 예를 들어 금년 같으면은 작년 말에 하면서 작년 말에 참 어려웠잖아요. 상당히 어려웠죠.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 좋아질 것 같은데. 왜요? 돈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이제 딴 데 다 수업시키고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H 무슨 건설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이 몇몇 개 건설 동화, D 무슨 건설도 자빠졌고. 자, 이 틈에 들어갈 수 있는 틈 아니냐. 공격적인 경영을 해라. 롯데 이미지 깨끗하다. 하도 신라면 많이 팔아먹어서 롯데 이미지는 상당히 깨끗해요.
그러면 건설 쪽에서 그 밀고 나가면 그 틈방에 얼른 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아, 롯데 그냥 대건조 수주 제일 많이 하고, 땅 치면 탁탁 풀려 나가고, 롯데 무슨, 아파트 이름도 희한하게 막 걸어놨죠? 패슬, 또 있죠? 패슬 말고요? 납천대. 그거 두 개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이걸 붙여버렸어요. 롯데로 붙였습니다. 이게 벌써 1군 중에서 손가락 딱 꼽히는 위치에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사람 회사입니다. 저는 밥 한 끼뿐이 안 넘어갔어요. 근데 96년도, 7년도에 제가 롯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양 그때도 이 분양 많이 됐어요. 제가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그 96년도, 7년도에 그 건설업, 이미 그때부터 안 좋았습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때부터. 그때 제가 보라매 타운이라고요. 보라매 타운, 대방동, 신대방동. 거기에 그 건물들 엄청나게 2만 평에다가 상업지역 만들어가지고서 20만 평을, 연건평 20만 평 짓는니까 거기가. 그 2만 평이에요. 부지가 2만 평에다가 서울시에서 팔아먹으면서 상업지로 사놓고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그 앞에서 전부 다 오피스텔, 부산복합 따져가지고서 그 백화점 들어가죠. 롯데백화점이. 거기에서 롯데관악타워라는 그 빌딩을 분양이 안 돼가지고 죽겠다고 해서 불러서 제가 가보니까는 상당히 싸요. 금액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근데 못 8개월 동안 하나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따로 계약을 해버리면 분양을 시켜줬는데, 저는 15일 만에 끝냈습니다. 15일 만에 딱.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리 직원 딱 한 명 같잖아. 그때는 맨날 벌떼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보니까는 이건 안 팔,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거 무조건 팔리는 상태인데, 그 친구가 팔지도 못 팔아요. 이거 실제적인 상태인가요? 실제? 그때 그 일반 그 오피스들 임대하는 그 임대 보증금이 전세 금액이 300만원대 갔습니다. 300에서 330만원 갔어요. 임대 보증금이. 임대 보증금이 300에서 평당 330만원 정도 가는데, 이 롯데 관악타워를 처분을 못하는 게 얼마에 처분을 하냐더니 400만원에 처분하더라고요. 평당 분양가를 400에 분양을 하는데 안 팔린다고 평가 띄고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듣고서 그냥 분양가예요. 그냥 처분. 아무 소리 안 했죠. 그 자리 가서 이렇게 하면 팔려 그러면 저한테 안 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서 계약해서 이거 길게 나뉘어준 것 같죠. 해가지고서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고. 이게 아파트, 이런 건물을 짓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땅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진 거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환급. 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환급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걸 빼니까 367만원이 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는 자기거니까 합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300만원대 분양 그래 팔았어요. 그럼 임대 끝나고 똑같이 거예요. 자, 제가 바꾸고 하도 이렇게 부가가치세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맣게 VAT 별도. 그죠? 자, 이거 짓고니까. 지도니까 결국 자기도 요금이 안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15일 만에 다 나갔어요. 근데 그 주변에 500만원, 550만원에 분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롯데에서 왜 못 팔았냐. 자기는 4대를 고수하고 했는데 경기도 안 좋았지만은. 근데 딱 한 가지 말 한마디 요거 하나 바꿔서 저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아파트 파는 상태에서도 이 아파트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기존에서도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이거를 옆으로 놓느냐 뒤로 놓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딱 처분하니까는 바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의 해운대 쪽에다가 저런 게 있는데, 이게 6년 동안인가, 7년 동안인가 못 팔았대요.
쭉 롯데 전원주의 때는 안 가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빠져, 이게 7년 걸리는데, 7년, 8년만 끌고 앉았으니까, 그냥, 관리하기도 골치 아프고, 돈 몇 푼 되지도 않고, 사업하고 나면 이거예요. 팔 수 있는 방법이냐고. 있지, 왜 없냐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원 잡았다. 300만원을 보시하게 두고 다니는 거예요, 300만원. 6년, 7년 정도 갖고 있었으면은, 그동안 관리비가 하더라. 분명히. 세금 관리비가 하더라. 6, 7년 전에 그냥 둔 게 나아요. 그냥 뒀으면은 6, 7년 동안 머리가 안 아파. 감사패나 봐. 고맙다. 그래서 그냥 줘라. 왜 그냥 주니? 나 같으면 그냥 주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제 20년 준 금액이 최대한 깎아봐라 그랬더니 50% 그러더라고요. 그 몇십억 안 됐어요, 금액은. 15%에 팔아라 그랬어요. 그냥 금액에. 이게 파는 거냐 그러더라고. 주는 거지. 그게 주라는 소리다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앞으로 2년 3년 더 갖고 있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의 관리가 더 들어갔죠. 계속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다 팔았어요. 어떻게 15%에. 15%에 이거 실제적인 일입니다. 다 팔았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 그 사람 뜯어버렸거든. 그럼 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는 이렇게 부동산이 샀어요. 이게 15%를 그냥 금방 될 줄 알고 샀는데 뭐냐? 임대가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안 뜯어죽었어. 지금. 봐요. 이게요. 부동산은요. 액면 자기 금액 정해서는 분양가 자기 생각하고 자기 얼마나 계산 저는 의미 없습니다. 그때 이게 사람이 많이 오고 버글버글 하면은 저한테 얘기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7년 동안 안 나가요. 6년 동안. 뭐 문제가 시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현지 부동산에서는 이게 85%를 깎아줬으니까 이건 거저먹는다 얼른 들어와서 달러 뜯고 샀어요. 사놓고 지계산에 뭐 보증금 반만 봐도 자기는 원금에 몇 배를 버니까 계산했는데 지가 계속 팔이 잡고 앉아있으니까 자 이제 결국 제가 봐서는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전 모르겠어요. 몇지 모르겠나. 자 그 사람이 제주도를 딴 상태로 또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순간하고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있고 자 이런 상태가 저는 그 처분하는 거에서 그래요. 자 보통 사람은 상당히 안 되는 얘기죠.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꺼 아니라고 해서 이맘대로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쉽게 얘기를 하지. 내 거라고 나는 15%에 팔라고 못해. 원래 자꾸 그런 얘기하시는데 의사는 자기 팔이 아니니까 자릅니다. 많이 팔리니까 잘라요. 지 팔은 못 잘라요. 아파서. 의사는 원래요. 수술할 때 집에는 못 재요. 많이 그래 쉽게 재요. 왜? 내 배가 아니니까 재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의사는 절대 그렇습니다. 지거 아니니까는 뚝뚝 잘라요. 가위 잘라요. 뚝뚝 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요. 나. 의사가 자기 아픈 다리 썩어 들어가는 거를 자기가 여기 치료하겠다 하면 지금 죽어요. 계속 썩어 들어가. 그래, 조금 덜 자르려고. 남이 거니까 너가 아프면 너 뚝 잘라. 너 내 거 아니니까. 그때 사고 사람. 맞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처분이 안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암적인 존재예요. 계속 썩어 들어와요. 왜? 금융비용, 또 관리비용, 감가, 이게 계속 치고 들어와요. 1년에 요즘같이 금리가 낮아서 그렇죠. 제대로 정상적인 금리가 됐을 때는 1년이면 30%까지입니다. 무조건. 안 팔리면. 1년이면은 10억짜리면은 3억씩 날아간다는 거예요. 3년, 4년이면 없어진다는 얘기 하나도 그냥 저 시골에 있는 그때 빈땅 갖고 있으면 그게 아마 세금 몇 푼 안 나오니까 그냥 갖고 있다 그랬는데 빌딩이라든지 이런 가공 건물이 돼 있는 거는 일단 안 팔리면 죽기 시작해요. 이건 유기체라 그래요. 사람 병들라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플 것이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여기다 손을 걸어.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요? 물린 자에다가 묶어요? 독사한테 딱 여기 물려. 여기 묶습니다. 조금 시간 되면 여기 묶어요. 그렇죠? 네. 퍼지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보통 사람은 거기 치우를 빨고 있어. 거기 안 묶을라. 그거만 빨고 있다가 보면 속은 퍼져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또다. 이거 암이 퍼진다. 암이 전이 되면 손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물론 제 건물은 못합니다. 남의 건물이니까 쉽게 얘기를 해요. 내 거 아니니까. 하지만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낫게. 저는 항상 부동산 쪽에서는 제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의사하고도 같이 보면 맞아요. 팔아달라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물론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대충 팔아 그러지 아니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는 여기가 아플 것 같으면 여기 자르고. 저는 다시 두 개를 잘라요. 내 거 아니니까. 저한테 살려달라 그러면 전 살려줍니다. 팔도 두 개를 같이 잘라요. 몸뚱이만 있어도 살아야 되죠. 그냥 살려는 달라는 거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쳐서 팔아요. 아주 경기가 좋았다 그러면은 좋은 상태대로 좋아도 뭐 벌어야 돼 그 사람들은. 왜? 더 받으려고. 올라가니까 5천만 올라갔다 그러면 1,000만 더 주다가 안 팔았어. 그 3년 동안 죽어라 못 팔고 있었는데 1,000만 올라가면 1,000만 원 끝까지 안 팔아요. 그것도 계속 마음만 떠가지고 2천 3천 부르다가 보면 다시 저쪽으로 가 있어. 그때 팔을 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그 자기 돈 써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주식은 갖고 있으면 왔다 갔다 그 자리에 있을 텐데 이런 건 감가가 막 돼버리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제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했던 상태 앞서 얘기를 하고 가만히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한국 컴퓨터 사업이라는 게 지금 많이 했을 거예요, 그 회사가. 은행에 뭐 기계 갖다 대주고 돈 빌려주는 회사였었는데, 이제 아마 워크아웃까지 제가 들었었는데 아마 망했을 거예요. 한국 컴퓨터 사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라매 타운. 그게 6,902평이 96년도에요. 본사가 이사를 하렸다가 본사가 이사를 못 가게 됐어요. 2달 내면서 준공이. 근데 6,902평을 임대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시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세상에 사무실 6,902평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거를 2달 안에 임대를 넣어달라고 왔어요. 제가 보면 잘한다니까 또 불러서 왔습니다. 6,902평을 본인 그 회사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를 좀 2달 안에, 이게 10월 달에 준공이래요. 10월 말에 96년 8월 달에 올라와서 2달 안에 임대를 넣을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랬어요. 말이라 있어요. 어이구 2달이요? 한 달에 해줄 수 있고. 그랬더니 쳐다보고 장난하는 줄 알고요. 그렇죠? 자기 본인 그 사장 대양반은 이거 도저히 자기 생각에 금방 임대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조건만 맞으면 그랬어요. 조건만 맞으면. 그랬더니 어떤 조건입니까? 얼마를 생각하시는데 요즘 시세가 300까지예요. 300 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한테. 2달에 해달라 또 180에 나왔어요. 이대로 180에 이 사람 장난치는 줄 알고요. 시세가 300까지도 어떻게 180을 얘기를 하네요. 2달 안에 해달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짧게 주고서 다 받을 수 있는 상태 아니죠? 2달 안에 했는데 180에 시작을 하니 그걸 나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장님 하시. 그랬더니 부동산 모르잖아요 이 사람. 말은 쉽게 했는데 본인이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더 받았으면 못한다. 자, 분명히 시세는 300 갔어요. 근데 300이 하나도 안 나가. 600. 그래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 그건 시세에만 있는 거예요. 시세만 300만원 330만원이죠. 하지만 한 친구도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에 나갑니까? 아니 나와 있는 시세는 소용없는 얘기다. 180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200에 좀 해달라고 못한다 그랬어요. 20만원 올리려고 180만 원. 나중에는 책임 못 지겠다 그랬어요. 책임 못 지게 줘야 돼요. 그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던졌어요. 다음날 다 나갔어요. 싸니까 안 되죠.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얼마에 파는 줄 알아요? 180. 200에서 250. 신문에 딱 가격 파기하고 딱 나갔어요. 나갔더니 전화가 불티가 나요. 그쪽에 200 사람이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뭐 양복 팔을 때 보면 그죠? 5만원부터. 근데 가보면 5만원짜리 없죠? 5만원짜리면 쫙 세게 손 옆에 있는 저거 그죠? 이건 15만원 그죠? 대단한 것도 그냥 근데 부터는 어디서 붙여야 되죠? 사람이 느낌이 200에 헷갈려갖고 우리 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거짓말을 하니까 분명히 저는 2평을 200에 주려고 했어요.
지금 200에서 250이니까. 자, 전화가 뭐 농심이 전화와 어디가 전화, 막 전화 와요. 그래서 그때 전화 왔던 게, LG정보통신이에요. 지금 019 있죠, 019 핸드폰. 그때 그 본사를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는 몇 달 전부터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여의도에 그 쌍둥이 빌딩에 있는데, 도저히 거기서가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시대방송에 가야 되는데, 거기가 또, 막, 남게 정보통신 단지 그래갖고 막 신문에 막 나댔어요. 최첨단 무슨 IBS 빌딩이라는 것 쪽에 약간 나지 않는데, 그쪽을 찾아왔는데 300 미만 없고, 300 미만이 문제가 아니고 6,000편,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나오면 1,000편, 1,500편,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기 문 달라요. 준수라고 했어요, 내가 준수라고. 너무 많이 전화 와서, 준수라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가요? 250, 200짜리 다 나갔어요, 그랬어요. 모르잖아요, 지금. 200짜리 다 나갔고, 250짜리 비단 나가요. 아이고, 그것도 싼데. 그거 진짜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 사겠어, 남은 거.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6,900평 남았잖아요. 6,900평. 그렇게 다 묻더라고요. 아니, 양반 싸잖아. 해가지고서, 그 당일날 어떤 식으로 하면 6억을 미리 받았어요.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 누가 먼저 돈 넣느냐, 이런 설탁소이다 그랬더니, 그날로 돈을 갖다, 한국 컴퓨터 통장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가게 같은 거래가지고. 저는 다 팔았잖아요. 자, 이게 파는 이유가 뭐예요? 저 우리 180에 잘라는데, 왜 250에 문제를 줬느냐? 제 입장에서 더 받는 게 좋거든요. 더 받으면 수지로 더 받아. 제가 깎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하자가 250이 안 되면, 어제 얼마에 팔아요? 180에 파는 거죠. 그죠? 손님이 많으면 저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250에 LG정보통신이 다 들어가서 거기 둘이 이사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2년 계약해줬으니까 벌써 몇 번 바뀌었죠? 뭐 4년인가 있다 나왔다 그러는데 이걸 딱 해서 한국 컴퓨터 갔어요. 다 팔았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죠? 또? 예? 이 사장님이 사기당한 것 같잖아요. 뭐 싹싹싹싹 180그러더니 뭐 250에서 다 됐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 달래니까 진짜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당일날 이거 돈 크잖아요, 이게. 섭섭하면 얼마인데. 이거 뭐 너무 딱딱했으니까 뭐 그거를 깎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빠르면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이자가 잘 없어요. 이거 얼른 주더라고요. 더 달라고 할까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마음을 비었기 때문에 내가 250을 만약에 250을 고집했다 그러면 나는 힘을 못 줬다. 되게도 방법입니다. 생각이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 이게 마음을 180을 비웠기 때문에 250이 가능했던 얘기예요. 신문에 그때 신문 방송에 나지 않았어요. 뭐 가격 파괴 뭐 그래갖고 당일날 뭐 16,900평이지. 하루에 저도 운이 좋았죠. LG정보통신이 딱 그만한 평수를 필요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만약에 180 했으면 180이 나간대요. 300 그럼 안 들어왔어. 똑같은 금액이 누가 들어옵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계약을 180에 썼으니까 자기 계산은 180만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을 더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그 양반이 내가 잘했다고 했겠어요? 180 했는데 내가 250까지 안 됐다 그러면 이거 받아줬겠지. 그래, 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가서 그거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 사람 썼어요. 그 어려운 거를 세상에 하루 만에 팔아먹는 건 어디냐 이게.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자, 이게 저한테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식한 게 아니라 결론은 저는 면접을 했어요. 적정한 금액이 줬어요. 적정한 금액. 그 뒤에 200만 원 됐어요. 요거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7년 저번에 200만 원. 잘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분양을 임대 분양을 해가지고서 이게 진짜가 이거 사람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들어온 LG정보통신이라는 게 지금도 그 양반이 전화가 와요. 참 그래 재밌었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 양반이 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나갔으니까 원래 들어온 사람한테는 분양을 할 때 돈 안 받습니다. 그렇죠? 분양할 때 뭐 임대 분양하면서 들어온 사람한테 수주로 내나 그럽니까? 저 LG정보통신 돈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줄 많으니까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로비를 하더라고. 제발 자기 좀 달라고 해서 수수료 내놔더라고. 990만원 받았어. 1000만원까지 주겠대. 그래서 10만원 깎아줬어. 900만원에 부가세 90만원에서 990만원 받았어. 그래서 들어온 데한테 이 수수료 받은 건 조건이 없어요. 저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가 다 좋았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틀려지고 조건이 틀려져 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응용을 하세요. 응용을.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계속 방법은 있어요. 방법. 제가 마지막 결론을 따로 낼 거예요. 제가 지나간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그래서 꼭 1년에 한 건씩 서쳤으니까 98년도에 2월달에 98년 2월달에 이것도 희한하게 꼭 상황은 꼭 망한 데만 꼭 해줬어요. 피어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가장 비싼 데. 원래 망했죠. 완전히 퇴출당했을 거예요. 피어리스. 그 2월달 98년도 2월달이면은 얼마나 어려운 데인지 알죠? 이게 또 다 죽었다 소리가 깔나고 저는 납작하고 엎드려질 때 피어리스가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팔아야 돼요. 서대문에 있는 피어리스 빌딩이 있어요. 군사 빌딩. 거기에 피어리스가 있고 그게 주상복합이에요. 10년 된, 지금 10년 더 됐지. 한 10년, 3년 됐겠는데. 거기에 있는 49채 아파트,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49채를 접해 임대해 줬습니다. 이거를 팔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년 된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지금 경기가 어떤지 아느냐? 안 돼요. 그러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왔느냐? 그럴 것 같아. 그럼 내 말대로 해. 그래갖고 이게 42.5평짜리예요. 부장 편수가 42.5평짜리를 자기는 2억 그러더라고요. 2억 불러만 하죠? 2억에 팔아달라고 해서 마음을 비웠냐? 그랬더니 비웠대. 그걸 하지 마. 자꾸 1억 5천 밑으로 내려. 안 판대요. 그럼 가라 그랬어. 팔려고 온 게 아니면서 무슨 받을 거 다 받을 때 어떤 놈이 10년 된 걸 사냐 이거. 그들이 며칠 있다 고민해서 조금 더 받으면 안 되겠냐. 더 깎아버렸어요. 1억 4,300. 저렇게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깎이는 거 아니거든. 거의 이유 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회장님이 사인 안 해준다라 시도 말하고 그랬더니 1억 5천짜리 하나 만들어달라 해서 그게 남북으로 돼 있어요. 많이 잘려갖고서 이쪽은 기차길입니다.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 쪽은 북쪽이에요. 이쪽이 학교 있는 쪽, 이쪽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1억 5,300 받고, 북쪽은 1억 4,500입니다. 1억 4,500을 받겠다 해서, 금액을 두 가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냈더니, 제가 와도 엄청나게 싸요. 평당 300만원꼴입니다. 300만원대죠. 근데 저기가 지하철이 2호선, 5호선 딱 중간입니다. 지하철 두 개 있는데요. 그리고 서대문이에요, 서대문. 그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처분하는데 참 머리를 많이 까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금액을 깎아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케팅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신문에 홍보를 했냐 그러면 4대문 지하철 2호선, 5호선 중간에 있는 엎어지고 포달대에 있는 42.5평짜리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대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가격 붕괴가 되죠. 가격 붕괴. 이게 글자를 갖다 붙이면 돼. 먼저는 가격 파괴를 했으니까 또 쓰면 또 들은 것 같아요. 가격 붕괴. 그래서 이게 사람은 좀 오늘같이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비법 그렇게 헷갈려서 오셨죠. 솔직히 제가 지금 이게 비법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 비법이에요. 붕괴해가지고 딱 했더니 조선일보에 이만큼 나오고 한국에 이만큼 나오고 신문에 다 나가더라고요. 이게 광고가 기사로 무슨 않습니까? 전화가 막 불크게 나는데요. 그래도 그때도 돈이 있더라고요. 98년 2월달에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해가지고서 거짓말 1,500통장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49개 끊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자는 거예요. 올리진 않고 자 2차냐 뭐 친기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퇴학금만 그러더라고요. 추첨한다고 했어요. 선착순으로 한다고 했으면 49명 먹고 쌈날 것 같아갖고 나 청약을 한다.
전화만 전화가 저희 10대 이상이면 전화 불성이 났습니다. 그래갖고서 청약한다고 딱 거었더니 800명 정도가 온다고 하거든요. 800명. 근데 이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작전을 짠 게, 자, 이제 사람 많다 이게. 사람 많으니까 무조건 다 팔렸어요. 다 팔렸는데 좀 더 멋있게 매무새를 만들자 해서 바로 그 앞에 옆에 서대문 경찰서에 서대문 경찰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이경범 서장이라고 지금 저기 홍성 서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홍성이라는 동양 선배예요.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지? 여기 내일이면은 여기가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생각도 300만 원씩 갖고 갔으니까 800명 온다면 24억이죠? 현찰이. 현찰 건당 300짜리가 800개 쓴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분양을 하는데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이 돈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잊어먹으면 서점에서 잘못 들어갔어요.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바로 경비과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 건물을 뺑뺑 돌려 싸가지고 하자 없게 만들라 이거는 저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 정보과가 원래 해야 됩니다. 정보과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그 정보과장 모르지 않습니까? 소장이 거기 뭔 일 났다는데 그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순서적으로 얘기 안 했다고 막 뭐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했더니 작전을 짜가지고서요. 전경 일개 중대를 보냈습니다. 전경 일개 중대가 전 몇 명인지 몰랐는데 버스가 3대가 일개 중대래. 버스 3대를 딱 갖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사법형사 20명 보냈어요. 저 돈 하나도 안 드릴 거죠? 그래갖고서 장동천 친구는 바깥에 서 있고, 장동천 친구는 안에서 층층이 다 보초다 서 있으니까는 이제 이 쓰리꾼은 절대 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실제적으로 600명이 왔습니다. 600명이. 그 피가 부슬부슬 왔는데, 그게 이제 신문 방송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그날 청약금 내고 선정을 바로 뽑았는데, 마지막까지 보고서 청약을 한 사람이 80몇 명에게 평균적으로 제가 3대 좀 못 되는 몇 개 빠져나간 게 있어서 그 정도 되는 것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전경이 뽑아가지고 제가 뽑아갖고 전경이 있고 그래갖고서 되니까는 이게 절차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절차적인 상태에서 내 돈 주고 사는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잡아서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돈을 내고 기다렸다가 당첨이 되면은 무조건 좋은 거야, 사람이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이 떴다방 동원시키고 저기 그 뭐 몇 대 1 몇 대 1 되면은 그게 돈이 됐든 안 되든 자기는 200대 1 됐다 50대 1 됐다 그래갖고 마음이 급족해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첨되니까 박수 다시더라고요, 전부 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는데 그게 KBS부터 시작해갖고서 방송에 난 방송은 다 찍어왔어요. 왜? 뭐라고 찍어라냐면 지역해야 경기가 안 좋은데 아파트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서 전경까지 동원됐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화제거리가 됐어요. 저는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받아서 그랬죠. 자, 이제 파는 방법도 주변 여건 같은 것도 형성을 시켜야 된다. 그날 저녁에 경찰서장 서점에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아우님 그러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는 바로 일을 보고를 합니다. 경찰서는 처음으로 보고를 해요. 뭐라 그러냐. 오늘 우리가 모험으로 했는데 이번에 여기가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깊이 입수해가지고서 돈이 들어온다고 하자없이 전경 일개 중대 보내고 사법형사 20명을 보냈어. 한 건도 사건이 없었다. 잘했다 하나.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신문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서장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참 잘했다 참. 그랬더니 그럼 잘했으면 저한테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제가 저한테 갈기 샀어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꼭 있으면 불러가래요. 왜? 그게 원래 할 일입니다. 소방서는 불러서 먼저 가는 게 자기 일이고, 경찰서는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잡는 게 경찰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용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의 돈을 하자 그랬어요. 감히 그 사법경찰 20명, 20억 꼭 구서 왔다 갔다 하고 전경 장통 남북 차고 있는데 사기꾼이 왔다가 도망가지 이게 어떻게 돈을 뺍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일날 그 98년 2월달에 다.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금액 깎아내린 것도 있지만은,
주변에 마케팅 기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기억 잘 들어보면, 그때 본인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98년도 그게 이제 소문이 막 왁작지껄하게 나기 시작하고 하니까는,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천평입니다. 거기서 제가 계속 이런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강의를 했을 때, 삼성물산을 찾아와서, 그때 4차 동점이나, 98년도 4차 동점이나 5월달입니다. 5월달 분양을 하는데, 1.2%의 계약률이었어요. 최악이었죠, 최악. 아주 그냥 아파트가 완전 대가 됐어요. 완전 대가. 그냥 누구도 아파트 안 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5차 동점 분양을 해야 되는데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도와주냐니까 하여튼가 도와달래요. 그래서 내 식대를 한번 도와줄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 좀 무대뽀를 했습니다. 그때가 5차 동지부장이 삼성이 5개 기구를, 역세권 5개 기구 판다 그랬어요. 1600가구가 1700가구가 했어요. 5개, 서울에 5개 역세권, 마포, 청천동 저쪽 어디, 대흥동 그쪽 어디, 여기 아주 충정로 쪽 어디, 쭉 5군데 역세권. 한국적이죠, 한국. 그래서 조건을 내가 그랬어요. 내 조건대로 해라. 제일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이거는 세미나 비법으로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설득을 시키겠다. 분명히 저는 아파트까지 올라갈 거라 좀 확신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던지느냐가 문제지, 지금 눈치 보고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무조건 올라간다 해서. 세미나로 해서 일단 사람을 다녀서 세미나로 한다 해서 기본 1000명 이상. 무조건 잘해요. 그래서 제가 9번을 해줬어요. 그때 한 12,000명 정도가 대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조건을 했냐. 그때 삼성에서, 삼성자동차에서 지금 삼성자동차 있죠, 지금도. 삼성 르노가 됐나, 지금? 삼성자동차에서 SM520이 나올 때예요. 98년도에. 조건 뭔지 알아요? SM520 100대 줘 그랬어요. 왜 달래냐?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100대. 100대를 SM520이면 2천만원입니다. 100대를 내가 받았다. 그럼 내가 받을게. 100대를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들 줄게. 오는 사람들은 심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차 하나 주려고 그냥. 그랬더니 100대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100대 내봐야 2천만원 내가 20억 하나 안 돼요. 20억. 그쵸? 2천만원씩까지. 20억이에요. 지 3천억 파는데 20억이 돈입니까? 내가 일주일만 있다가 오케이 사인 봤어요. 100대. 키갔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할 때, 삼성 어디 중앙일보 건물에 포함아트홀인가요? 거기 딱 천명 들어갑니다, 좌석이. 거기 딱 할 때 자동차 키 딱 들고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사장, 부사장 이 양반 다 나와서 추첨함, 추첨 이거 해가지고, 자동차에서 추첨을 하나 해갖고서 제가 추첨해갖고서 번호 불러줬는데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요.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나오더니 이 번호가 맞는데 이게 뭐 주는 겁니까? 이게 자동차입니다. 세금은 내세요. 하고서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강의도 공짜지, 선물도, 거기 수건도 주고, 뭐도 주고, 선물도 주지, 또 이게 말 잘하는 게 보니까 또 부동산 또 베트남 얘기도 해주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소문이 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강의한다라고 그냥 꽉 찼어요. 그게 너무 많이 좀 차니까 솔직한 얘기로 삼성에서 제가 차 100대를 갖다 온 이유는 사람이 좀 쉽게 많이 좀 오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주고 나니까는 줄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돈 99대 줬어요. 니네는 말은 100대 마음 비었으니까 그만큼 시설을 되더라. 그거 20억 정도 나한테 개를 준다고 그랬지만은 전체를 주면은 하다못해 그거 갖고 상품이나 받아가지든지 그거나 바꿔주든지 그걸 내가 쏘더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때 15% 옵션이 있었습니다. 깎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15% 옵션. 그때 15% 옵션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줘라. 결국은 제가 이런 전제 조건에 제가 그거를 강의를 9번을 해줬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오차동 경영한테 최양력 155%. 그때 기억나세요? 최양력 155%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1.2%짜리가 155% 뛴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솔직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발시키려고 그러면요. 지금 저기 그 국경 특파원으로 나간 MBC 기자가 있어요. 그 부장이에요. 국경 특파원 가끔 뚱뚱한 친구 나오는 정경수 그 국경 특파원 기자입니다. MBC. 상당히 친했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월요일날 청약 받는 날이에요. 월요일날. 일요일날 제발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선사거든. 왜 그러냐. 여기 사람 7,000명 온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7,000명이. 사람 많이 와야 된다고 해야지 기사가 옵니다. 그림이 되니까. 진짜 7,000명이 오냐. 아니 온다니까. 해가지고 일요일날 인원 저희 시켜놨어요. 그러고서 선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자, 이게 일요일자에 마지막으로 딱 해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고 해도 사람들 알려줄 때는 안 된다. 하실까 좀 다시 하면 기사. 너네 직원도 전부 다 몇 명 되겠어. 이게 떡다방 동원입니다. 예? 1,500명 있는데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애까지 다 끌고 나오라 그래. 자동차 다 갖고 나오라. 자동차는 꽉 채워 나오니다. 여기가 불난자리인데요. 옆산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슈퍼가 안 통하겠죠? 근데 그 숫자에 따라서 옆산은 사거리 여기에 주택전시가 있어요. 삼성. 여기 불난자리입니다, 이거. 그랬더니, 그때 실제적으로 뭐 동원이 조금 됐어요. 근데 저는 7,000명은 거짓말을 얘기했죠. 울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차를 다 갖고, 차를 왜 갖고 나오냐. 무조건 다 갖고 나와요. 차를 길거리에다 다 세우게 했어요. 삼중으로 세우라. 길 바꾸고 못해. 난 모르겠다. 막으면 벌금 물어버렸어. 여기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시효 끝났어요, 그죠? 막아놨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알아요? 차가 내버렸어요. 이 교통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 삼성건설에서 투자 설명회하는 거 사람이 너무 모아서 그쪽으로 돌아가라. 참여했다.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갖고 교통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지가 그때 5만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대 딱지값 줘라고 해서 500만원 그냥 드리고. 딱지 그런데 딱지값 하나도 안 주고 그 교통들도 10만원씩 줬대요. 점심 먹으라고. 하고서 이거 1시간 동안 난리를 내가지고서 이제 이 뒤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7천만 몇 개 동네 사람들 다 들어오고 난리 난 줄 알고 다 들어와가지고서 그 삼계치 그 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철물로 된 줄 알았어요. 흔드는 줄 알았어요. 3층이 꽉 차가지고서 그러니까 MBC 기자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특종감이라 그래가지고 막 찍어갖고서 그날 일요일날 밤 9시 첫 번째 뉴스를 나갔어요. 첫 번째 뉴스로. 그냥 그걸 신문에서 일면 토배하라 합니다. 첫 번째 뉴스 톱으로 해서 딱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일요일날 사람들이 물론 제가 그래서 기자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이 경기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IMF 이 경기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그건 의도적이라도 살려야 된다. 방송에 할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돈 받아먹겠다. 그냥 삼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게끔 만들어줘야지. 저는 명분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산다. 그 명분 때문에 아주 기꺼이 최고 뛰어라. 그래서 사람 진짜 7,000명만 몰라 먹었다 그러는데 해가지고 제가 9시 뉴스에 딱 나가서 그거를 밥 먹고서 테레비 보다가 9시 뉴스 보고서 그거 본 사람이 전부 다 수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5% 돼가지고서 실제 계약률 75%가 됐어요. 자, 최악률하고 계약률은 틀립니다. 실제 계약률이 75%가 4%가 됐다는데 2달인가 있다가 100% 끝났어요. 그리고서 그때 산 사람이 공덕동 마포에 산 사람은 프리미엄 얼마에? 1억. 맞죠? 1억 붙었죠? 제가 1,000만원 보장시켜준다고 해서 1억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한 사람도 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게,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움직일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잘못되고는 부치케한 금액을 비춰갖고 올려갖고 하는 건 잘못된 건데, 삼성에서도 15% 내려놨죠. 옵션 금액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토조건으로 다 만들어주고 뭐 하는데 안 좋을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사와서 그때부터 뛰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값어치가 처분하는 상태로 한 거여서 그때 제가 판단한 상태에 이게 맥히는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시계가 맞추면 뜨는구나. 그래서 처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딱 끝나니까 또 누가 들어왔어? 현대가 또 들어왔어요. 이제 한 번 더 그냥 바로 끄고 들어옵니다. 현대건설. 치고 들어와서 나도 팔아달라고 하는데, 나도 팔아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미치는 거예요. 대봉동 거예요, 대봉동 거. 대봉동 현대아파트 이제 입주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다음 달인가 뭐 입주 들어가 조그마한 거 많이 올라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봉동 현대아파트를 그거는 삼성은 처음 분양하는 건데 이거는 한번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김이 빠진 거예요. 미분양 1610 가구인가 10몇 가구가 돼요. 근데 미치는 대봉동이야. 미치겠더라. 이거 어떻게 팔아줘야 제가 꼭 좀 팔아달라고 해가지고서 거기도 조건 걸어갖고 했던 게 뭐냐면 금액을 내려놔요. 저도 못 내리겠어요. 이게 대기업들이 좀 문제가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저기서 홍보비를 한 가구당 300만원씩 뺐어요. 뭐든지 홍보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씩 해갖고 58억 2천만원을 빼놨어요. 그 현대 참 그 대단한 데인데 그 말을 듣더라고요. 1600 가보니까는 1600명에서 한 58억 2천이가 돼요. 58억 2천만원을 결정계좌로 빼놨어요. 홍보를 금액을 못 내린다니까. 그래가지고서 홍보비를 내 맘대로 쓸 수 있게끔 했어요. 한 달도 그때 김야씨하고 같이 막 바람 잡고 막 금액을 막 내리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한 달 동안 다 쓰다 보니까 12억 쓰더라고요. 12억 그게 돈 쓸만 하더라고요. 이게 내 돈 아니니까 돈 쓰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때 뭐 방송 그지 뭐예요 그 광고 그것도 그때 처음 저도 한번 해봤고 막 그냥 그 세미나를 그때 13번인가 했는데 그때 동원된 사람이 모인 사람이 23,000명이었습니다. 딱 10몇킬을 했는데 하여튼 23,000명 정도를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제일 마지막에는 3,500명이 오더라고요. 그 현대 대법 현장에 그 대통령 선거하는 거 같더라고요. 3,500명 쫙 있으니까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그랬습니다. 현장한테. 자, 이 돈은 내가 쓰는 게 아니다. 자, 여기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절대 쉬운 걸음이 아니다. 뭐라도 오실 때 줘라, 하나씩. 그래서 그때 사건 낸 게 라면 사건 낸 거예요. 라면 한 박스씩 갖다 놔서 줬던 게, 그걸 요즘 쓰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라면 어떤 친구 5개 묶어주는 친구들인데, 저는 박스를 줬어요, 한 박스. 그 라면 박스를,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신사 승려분들은 에이 하고 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에이 하고 다 들고 가더라고. 근데 이게 돈 5,000원, 5,600원이었어요. 이게 라면 20개짜리인데, 5,600원인데, 얼마나 창피해, 이게 들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갖고 다 뜯어가지고 비를 좀 넣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상당히 메고 한 사람도 있고, 저는 그게 뭐냐면, 차비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 할 적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원도 많이 했어요. 그런 식들. 그것 때문에 많이 오셨겠죠. 하다못해 우상이라고 하면 됐어. 무조건 보면. 근데, 기본이 2,000명씩 왔습니다. 한 번에. 그 한국경제 여기는 지금 의자라도 있죠. 거기는 의자가 없었어요. 여기도 아마 그때 오신 분 혹시 계시려고 그러거든요. 거긴 카페트만 깔려있어요. 대충 그냥 신문지에 깔고 앉아있어야 돼요. 무조건. 걱정하면서. 그때 거기 꽉 차면 2,500명이에요. 그렇게 앉아 꽉 차면. 자, 그때 그분들을 오시게 해가지고서 50하고 2천만 갖다 놓고서 막 쓸 때 뭐 이런 편의도 주고 뭐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주고 하여튼 뭐 싱싱하면 저는 주문은 제가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 대수증을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오시는 분 많이 줘.
상품권 뭐 10만원짜리 100장, 그 1000만원이더라고. 내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리스트는 10장을 주고 막 주는 거야, 그냥. 뭐, 마음대로. 저건 뭐 얼마, 300만원이야, 400만원짜리 이렇게 있었어요. 40몇 개 있어요. 큰 거고. 딱 걸어놓고 주고. 그래서 막판에 한 40억 정도 쓰자고 그랬더니, 뭘 쓰냐고 하더라고요. 40억을 막판에 이제 세고를 했어요. 그, 현대 아토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아토스. 800대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현대는 배포가 좀 큰데 저거죠. 아토스 800대 갖다 놓으라고 그랬더니, 몇 대요 그러더라고. 800대. 그러니까 이게 500만원이 안 가요. 기본 사용을 하면. 490 몇만 원이더라고. 500대. 58이 45가 아닙니까, 그죠?